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또 뭐 뜨거운 감자 하나를 저희가 또 가져왔죠. 저희는 뭐 하여튼 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주제. 최근에 이제 IPO 시장이 뭐 엄청 뜨거웠다가 공모주. 공모주 했다가 또 최근에는 또 왜 잘 안 되지? 뭐 이런 공모주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 공모주 제도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뭐가 좀 과정에서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이거 더 2%가 관심 있는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모 가격을 어떻게 정했길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첫날 뭐 따블이 나고 예? 그럴 거면 공모 가격을 높이든가. 그렇지.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 네. 문제.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를 한겨레 신문의 박종호 기자님이 또 오랜만에 나오셔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박 기자님 오늘 생일인데도 우리 나왔어. 오늘 생일이에요? 너무 나이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네. 생일인데.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와주셔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저희는 어렴풋하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쭉 한번 들어보죠. 예. 보통 그 취재 기자에 예. 좀 약간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일들 많이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최근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예. 지난주 일요일에 연합뉴스에서 이제 아침에 5대 은행, 그러니까 뭐 KB 등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7월 들어서 딱 4일 만에 2조 2천억이 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영끌과 주식 비투 뭐 이런 것들이 몰려서 엄청나게 대출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 예. 보통 이 5대 은행들의 그 가계대출이 월간 늘어나는 폭이 뭐 최근 들어서 많아야 한 5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7월 들어서 4일 만에 2조 2천억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저도 이 관련된 기사를 썼고 많은 신문 기자들이 이제 일면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예. 이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사실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DSR 2단계 규제를 좀 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가 오히려 부동산에 불을 지피고 대출에 불을 지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최근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어떤 맥락을 은행들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다음 그랬더니, 자료를 보시면 금감원은 사실 뒤끝이 좀 있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런 이제 보도 자료를 보도 참고 자료를 그냥 기자들 좀 참고하시라고 냈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금융당국의 한 관료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대뜸 하시는 얘기가 2조 2천억 늘어난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늘어난 대출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 영향으로 인한 대출은 별로 없고, 예. 그 뭐 주식 시장에 뭐 회사가 하나 상장을 한다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공모주에 좀 청약을 하기 위해서 마통 대출을 그렇게 많이 열었고 7월 4일 이후 바로 다음 날 보고를 받기론 1조를 사람들이 그냥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기성 자금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를 이제 막 하시면서 굉장히 억울했었고 이 금감원 여기 보도 자료에는 아예 이제 회사 이름을 명시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이제 그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회사가 2일과 3일 청약을 받았는데 청약 증거금이 18조 6천억 원이 몰렸다. 저걸 가지고 대출이 늘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냐면요. 이 시프트업에 청약한 그 사람들이 낸 이제 증거금, 보통 이제 자기가 살려고 하는 물량의 한 절반 정도 금액을 이제 내는 건데요. 예. 그거를 환불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 시프트업 청약 증거금을 환불한 날 보니까 대출이 갑자기 1조 8천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에 다시 넣었다는 거죠? 네,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기성으로 한 며칠 정도만 자금을 가져다가 쓰고. 지금은 받으려고 하는 신청한 주식의 그 공모가 곱한 금액을 다 내야 돼요? 증거금으로? 아니면 절반이죠. 절반만 증거금으로 내면 네, 된다? 맞습니다. 제가 살려고 하는 주식의 그 주식값의 절반만 내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장 이제 한번 보시면 시프트업 이번 이제 청약 경쟁률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높았고 예. 한 300대 1이 넘었었고 증거금도 이제 한 18조 가까이 몰렸고 근데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 열고 뭐 하고
가족 친지들 돈 모아서 막 1억 원씩 넣고 해도 받을 수 실제로 있는 받는 주식은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한번 이제 공모주 상장을 하면 청약을 하면 배정되는 물량이 최대 전체의 30%고 기관 투자가가 50%를 가져가거든요. 예. 그리고 개인한테 떨어지는 물량 그 최대 30%의 절반은 증거금을 많이 내신 분들한테 많이 주고 그렇죠. 그리고 어. 나머지 절반은 증거금을 이렇게 한 일정액이라도 좀 내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공모주 받으면 되냐 막 이런 비판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예. n분의 1 방식으로 하는 방식을 같이 도입해 놔서 네. 균등 배정을 이제 그걸 이제 n분의 1 하는 방식을 균등 배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균등 배정을 청약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한 명당 많아야 한 뭐 1.3주 그러니까 한 네.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주는 예. 대충 받을 네. 수 있고 네. 한 2천만 원 내야 2천만 원당 한 주 정도 받고. 네, 그리고 증거금 많이 내면 주식 많이 받게 하는 제도도 여전히 개인 투자 물량의 50%는 그렇게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2천만 원당 한 주예요. 이 얘긴즉슨 마통 엄청 열어서 2억 넣었으면 2억 넣으면 10주 10주. 받아요. 10주. 그러니까. 10주 받아서 뭐 처음에 주가가 좀 오르고 하면 이걸로 막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여기에 있는 청약 증거금 18조 5천억이라는 게 예.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앞에서 이제 다른 상장했던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 뭐 20조 넘게 청약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18조 5천억은 지난해 우리 기초연금 그 어르신들한테 주는 예산 1년치 예산이 우리나라 18조 5천억입니다. 국비로 예. 하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 이때 이제 일시에 몰려서 어떤 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통계를 좀 왜곡할 정도의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괜히 더 많은 청약 증거금이 몰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공모주는 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렇죠. 저위험 몰리는 중수익 이유는 그러니까 얘기하죠. 돈이 무조건 내가 한 무리해서라도 한 10배쯤 넣어야 많이 받으니까. 네네. 겨우 한두 주 받으니까 그냥 최대한 땡겨가지고 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취지가 뭐예요? 돈 많이 넣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돈 자랑 내지는 네. 돈 조달 능력 경쟁인데 네. 그거를 시켜서 얻을 게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죠? 어차피 주식의 분산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면 네. 야, 돈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가 또 안 산다 그러면 복잡하잖아라고 하면 네. 그거야 할 수 있는데 네. 왜 그 큰 손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얻을 게 뭐예요? 그게 왜 그걸로 경쟁을 시키죠? 왜 개인들을 그러니까 이런 왜- 식으로 그렇죠. 왜 18조 유입할 원의 수 돈이 있게 들어갔다가 해내는 나오게 하냐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로 좀 시계를 코로나 시기로 좀 되돌려 보면 202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K 바이오팜 그다음 뭐 카카오 게임즈 난리였죠. 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동이 풀린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공모주를 이제 청약을 받았는데 예.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증거금을 좀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주식을 되게 많이 받아가서 막 큰 돈을 벌었다고 여기저기 막 그 인터넷에도 인증샷 올리고 뭐 이런 걸 그럴 수 하다 보니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세게 제기됐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가급적 많은 개인들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정부가 이제 일단은 그 제도를 많이 변경을 해놨고 예. 그렇게 문호를 열어놓고 난 이후에 뭐 저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어쨌든 가격은 좀 오르게 돼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든 어떻든 예. 그러다 보니 뭐 한국의 그런 어떤 금융투자 상품을 많이 취급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금 보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거의 마치 그러니까 큰 돈은 되지 않지만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처럼 인식이 돼버린 영향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청약하는 건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 네. 근데 그럼 왜- 뭘, 그럼 뭘 기준을? 어쨌든 순서는 뭐 그러니까 나눠주는 뭔가 논리는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100% 돈 자랑 잘하는 순으로 했다가 맞아요. 네. 지금은 살짝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 그 중에 있죠. 절반은 그냥 나눠주고. 명의 손든 순서대로 한씩 돌리고 또 이렇게 하다 끝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네. 어. 그런데 왜 돈 자랑하는 그룹을 별도로 유지하냐? 증권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증권사는 아. 28조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 이틀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고 네네. 그리고 우리 계좌를 트잖아요. 신청을 네. 하려면. 네. 그러면 그 기회에 음. 그 증권사 큰손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네. 물론 다시 빼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네. 그러니 증권사 입장에서는 좋다고요. 네. 그런데 증권사 좋으라고 네. 공적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의미가 없는 네. 이 난리판을 네. 무슨 기준 계속 왜 하냐 이거죠. 나눠주기만 왜 하면 하냐. 되는데. 사실 이걸 막으면 네. 증권사는 이 IPO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라도 좀 남아야 IPO 업무를 하지. 네. 안 그러면 IPO를 준비하는 해당 상장 업체에서 수수료를 좀 더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긴 할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더 받게 해야지. 네. 왜 엄한 국민들 그 요란하게 만들어서 그 입장권을 팔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했는데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냥 네. 다 균등 배정하지. 균등 배정 모두 해라, 다 다. 그냥 네. 이럴 바에. 그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게 저희 원칙이거든요. 뭐 어떤 규제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한 측면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균등 규제를 막 강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당국이 결과적으로는 개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 물량 배분에까지. 그러면 물량 배분에 개입을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예컨대 미달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국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 때는 일단은 다 청약 받아.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 심지어 청약 가점 있는 순서로 해. 네. 너네들 너 경매 붙이지 마. 네. 그리고 여기에 팔아 다 하고 네. 미달 나면 요런 방식으로 해. 네. 그래서 줍줍 로또 막 생기고 하잖아요. 네. 아니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서 건설에서 사기업이 파는 건데. 네. 근데 오히려 금융은 좀 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증권사가 아니 우리가 우리 고객한테 알아서 분바이 하겠다는데 나라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니들이 그럼 알아서 해. 왜 이러고 네. 있냐는 거죠. 근데 자,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근데 박정 이제 기자가 뭐라 한 게 아니라 아니요. 근데 아파트 분양 한국의 아파트 네. 분양은 청약 통장을 위한 뭐 이렇게 선분양을 통해서 그 건설비를 조달하고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은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청약자들을 줄 세우는 정부가 정한 룰에 따라서 그건 이제 한국이 굉장히 특수한 그런 어떤 제도라는 거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는 주식에 대한 어떤 공모제도, IPO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그런 물량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우려 때문에 균등 배정이라는 걸 처음에 도입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더 생길 수 있어요. 뭐 어떤 게 이제 대표적이냐면 원래 공모주라는 건 일반적으로 시장 시세, 그러니까 적정 시세보다는 약간 할인된 가격에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있어서 괜히 비싸게 팔았다가 한번 투자금 잘 조달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도 줄줄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할인해서 팔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기본적으로 좀 맞춰주다 보면은 공모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시장 가격조차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건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어떤 시장 상장 제도에 대해서 인볼브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이 이제 끝도 없이 넓어질 수 있어서 그건 제 생각에 조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이슈도 뭐 있긴 있는데 오늘 이제 자율로 해라 민간이 하는 거는 일단 오늘 박종호 기자님은 알겠습니다. IPO의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네. 그렇죠.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이제 얘기로 좀 더. 예, 뒤에 다시 그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할 건데 예. 내가 겨우 지금 가운데로 내려왔어. 근데 나는 한겨레 신문 기자님이 네.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니까 자율에 맡겨야지.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가 한겨레 말 신문에 하시니까. 그거 되게 팍팍 박아놓고 싶어. 오,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화면을 네,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예. 이거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달 초에 이제 보도했던 내용이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공모주 투자 심지어 어떤 게 생겼냐면은 AI를 통해서 제가 증권사 계좌에 있는 증권사 계좌에 이렇게 돈을 놓으면 제가 그 입금해 놓은 투자금을 자기가 알아서 운용을 해서 공모주를 사주고 알아서 신청해주고. 네, 그다음에 공모주 심지어 팔아줘요. 예.
AI 뭐 기능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 정확히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지만 첫날 시초과에 던진다. 아 그런 거 해줘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160이라는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예. 통해서 이런 자료를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거길 보면은 이런 이제 과열 현상이 지금 얼마나 좀 심각하냐면 개인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사람들이 전부 낸 돈이 이게 이제 실제 주식값의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었던 건 한 400조 원 가까이 됐던 건데 210조를 냈었는데 그게 지난해 상반기에 대비하면 뭐 거의 3배 가까이가 이렇게 불어난 청약증금이 저렇게 많이 늘었어요? 것이고 그다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경쟁률을 봐도 예. 올해 상반기가 1610대 1로 예. 역대 최고거든요. 2021년이 코로나 때 이때도 사실은 그 공모주 투자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지만 그때보다도 더 높은 네. 어떤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자료 화면을 계속 보시면요. 예. IPO 시장,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 시장이 굉장히 지금 초호황, 아주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들이 지금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시장이 이제 호황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투자금이 더 몰리는 그런 어떤 현상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랑 분위기가 완전 정반대예요. 여기 예.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 그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경쟁률 1600대 10 이거 여기 보면 이제 과거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는 게 눈에 보여지죠. 그다음에 예. 점점 더 많이 몰린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 예측을 할 때 뭐 그 기관 투자자들이 살려고 하는 물량 대비 경쟁률은 좀 낮아진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요거는 약간 그 통계 왜곡이 좀 있는 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조금 이례적으로 좀 대여라고 하는 예. 몸값이 비싼 그런 회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운영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주식을 청약을 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비싼 주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겠다고 이렇게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기관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리고 있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종목당 한 6조 8천억 원 정도씩 청약 증거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 상반기 들어서 조금 유독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가격 거품이라고 얘기해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거품처럼 보이는 것이 과거보다 좀 더 이례적으로 좀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보도를 그 정리를 해준 보고서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것인데 예. 그 공모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기업이 처음에 주식을 발행하면서 책정한 금액 대비해서 상장 첫날 종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얼마나 올랐는가 그 수익률을 이제 계산해 보면 올해 상반기가 124%가 됐어요. 평균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요. 평균 그럼 무조건 첫날 따블이 났다는 첫날 거예요? 따블이 났다는 거예요. 와.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따블까지 나고 뭐 하는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와. 첫날은 따블이 납니다. 첫날은 어쨌든 이런 엄청난 수익이 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상장한 이후에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을 지내면서 주가가 계속 변동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 것 같아서 뭐 이제 기상 예보 관련된 업체인데 K-웨더라는 업체가 올해 2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공모가가 처음에는 이제 7,000원에 책정이 돼서 예. 상장 첫날에는 종가가 16,600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2배가 예. 넘게 오른 거죠. 예. 올랐다가 지금 주가를 보면은 4,450원까지 이게 이제 7월 9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집계를 예. 이거는 이제 오늘 것까지 담아온 건데 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했던 근데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뭐 아무래도 증권사는 이런 공모 청약 업무를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어서인지 예. 그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올해 상반기에 상장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상장한 기업이 32개였는데 그걸 이제 요렇게 이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요거 이제 왜 넣었냐면 좀 꼼꼼하게 열심히 했다. 이거 그냥 보여드리려고. 예. 조사를 해봤다 이거죠. 네, 조사했다는 내가 직접 겁니다. 했다. 내가 직접 네. 셀프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거 증권거래소 홍보팀에다가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까? 저 그런 부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지금. 나도 옛날에 혼자 내가 다 했는데 언제적 얘기를 지금. 그냥 부탁하면 있더라고. 아닙니다. 예. 이거 제가 이제 과거 경험 돌아보면 네. 부동산
취재하고 출입할 때는 우리나라에만 되게 특이하게 부동산 정보업체라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예. 이제 뭐 유튜버들로 많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런 정보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데이터 가공을 잘 해줬던 기억은 납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하고 이제 기사에도 맞습니다. 언급해주고. 네, 네. 홍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먼저 데이터를 가공해서 기자들한테 주기도 정보 하고. 제공하기도 하고. 근데 증권 쪽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뭐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예, 할 수 예. 있는 건 하겠다는 주의여서요. 네. 네. 올해 상반기에 계속 공모주 청약을 받은 기업 중에서 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모가 대비 7월 9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주가가 내린 기업을 따져봤더니 32개 중에 21 그러니까 66%가 주가가 내렸고요. 공모가보다. 그다음에 상장 첫날 거의 더블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그 평균 수익률을 보면 근데 상장 첫날 그 더블을 기록한 종가 대비 현재 주가가 내린 기업들 을 찾아보면 28개, 그러니까 거의 88%가 돼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예. 상장 첫날 주가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러네, 거에 될 수 그러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통계는 이제 가만히 좀 상세하게 보셨으면 좋은 점은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월별로 줄을 세운 건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요. 예. 6월에 지금 상장한 기업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내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6월에 상장한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많이 좀 덜 안 내렸어요. 빠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통계를 뒤로까지 내면 네. 더 많이 떨어질 더 거다.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 공모가 대비 이제 현재 주가 변동률의 평균을 보면 어쨌든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공모가 네. 대비로는 한 예. 26% 정도 올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에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아직은 좀 꽤 견조한 오른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 수익률이 뭐 공모주에 상반기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그 투자 성적표로 아마 반영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 첫날 더블까지 했던 뭐 그런 회사들 그걸 포함해서 상장 첫날 종가 대비 현재 주가 변동률 평균을 보면 거의 반토막 났어요. 이거는 뭐 거의 물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장 가격이 잘못됐어요. 네. 상장 가격이 잘못되면 상장한 이후에 네. 이거 예를 들면 상장 가격이 너무 거품이 있었네. 네. 해서 빠지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상장 가격이 정해졌는데 네. 첫날은 무조건 더블을 가. 그럼 네. 그만큼 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첫날에도. 네네. 내가 IPO로 받은 사람은 첫날에 이제 왕창 파는 거고 첫날에 왕창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건데 네. 그게 또 일관되게 다 빠져.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공모가에 거품이 있어서 자꾸 있다면 빠진다면 첫날 그냥 따상이 첫날 따상이 이상한 거고 너무 공모가를 싸게 하니까 따상이 나오지 바보들아라고 한다면 나중에 흘러내리는 게 이상한 거고. 이상하고. 그럼 왜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첫날 공모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어. 신기하잖아요. 네. 왜 이러는 건지. 근데 사실은 요새 이제 습관인가? 그래서 무조건 일단 새로운 놈이 관행입니다. 이게 투전판 비슷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3월에 이제 금융 담당을 옮기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예. 뭐 공모주 투자가 참 좋다고 하길래 뭐 어떤 거인지 좀 소액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해봤는데 그때 지금도 현재 시장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는 일입니다만 가장 특수한 현상 중에 하나가 스펙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인수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고 그렇죠. 실제 그 회사가 주식 발행한 이후에 어떤 회사를 합병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펙 주가의 적정성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인수하려는 회사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네. 스펙을 상장하면 그 첫날 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 오른 처음에 그 공모 가격 대비 이제 예. 막 5,000원이었다고 하면 거의 막 2배 가까이 그것도 오르기도 공모주 하고. 취급한다는 거죠. 공모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없는 허서 그냥 빈 깡통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해봤어요. 했더니 근데 사실 그렇게 투자해도 뭐 돈을 만약에 한 몇백만 원을 넣으면 벌 수 있는 돈은 한 10,000원 정도거든요. 10,000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어림잡아 봤을 때 그때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 시장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사업의 내용이 없는 회사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회사 상장시킬 거예요라는 회사, 그러니까 껍데기 회사의 주식조차도 그냥 상장했다는 공모주 이유로 청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첫날 막 첫날 올라간다? 더블을
오르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냐? 이거는 좀 이성적으로 좀 어떤 우리가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배경을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자료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스펙 얘기는 이제 끝난 거죠? 안 해도 되죠? 스펙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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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에 슬픈 사연이 있어서 2%가 그러신가요? 스펙도 힘듭니다. 아, 예. 스펙 얘기는 제가 네.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점을 한번 돌아보면 조금 뭐 과거까지 돌아가서 이제 올해 4월에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굉장히 좀 이색적인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뭐냐면 한국은 어쨌든 공모주에 투자하면 뭐라도 소액이지만 돈을 꼭 번다 또는 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화를 정부와 금융당국이 좀 조성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보고서였는데요. 예. 여기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이거 이제 1980년대부터 거의 한 20몇 년간의 우리나라의 공모주의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상장 첫날 주가 수익률을 계산한 건데 전 세계 1등이에요, 우리가? 한국이 전 세계 1등이에요. 뭐냐면 와. 이건 이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금융당국이 상장하는 회사들의 공모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야, 왜 비싸게 해서 나중에 소란 피우려고 해. 가격 적당히 알아서 낮춰라는 식으로 증권신고서를 반려하든가 최근에도 계속 그렇게 많이 그 공모가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거 그런 하면서 논란이 있죠.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거를 거의 20여 년 가까이 계속 해온 결과 예. 공모주는 우리는 한국의 공모주는 항상 싸다는 인식이 있는 적정 거예요? 시세 대비 매우 싸게 공급됐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공모주는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많이 형성돼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보고서의 그거를 핵심이었고요. 상장시키는 중간에 게이트키핑하는 뭐 거래소든 네. 정부든 거기 입장에서는 네. 야, 왜 이렇게 싸게 공급했어? 라고 욕먹진 않는다. 네. 어? 그러니까 욕 먹지 않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여태까지 비싸게 했어? 만들어왔다. 그럼 욕먹으니까 네. 무조건 일단 싸게 한다. 네네. 그럴 것이다라고 사람들 기대한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큰 어떤 인식을 하나 만들게 되면서 그 야. 뭉칫돈들 투자금들이 좀 몰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를 좀 장기적으로 조성해온 측면이 있다. 근데 이거는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인 게 뭐냐면 상장하는 기업은 상장하는 목적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네. 자기가 설비 투자도 하고 뭔가를 예. 하려고 해서 예.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금융당국의 개입,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공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부의 흐름이 어떻게 이전되냐면 기업한테 가야 되는 돈이 그 개인들한테 좀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한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좀 자금이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뭐 예. 그런 문제들을 좀 조성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거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그려왔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런 어떤 공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예. 정부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대폭 많이 늘려놨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배정 물량. 개인 투자자들 배정 물량이 지금 최대 30%로 되어 있는 것도 그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균등 배정 방식, 그 2%께서 이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이 방식도 이때 들어왔던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수용해 주다 보니까 공모주 잘 몰랐던 사람들도 그런 게 있고 굉장히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다가 뭐 정부가 문호까지 넓혀줬어? 라고 하면서 투자붐을 좀 조성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투자붐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 전부 공모주를 한번 투자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형성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투자금이 몰려드는 어떤 뭐 주요 원인으로 꼽자면 최근에 이제 상장 첫날에 그런 어떤 투전판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지난해 6월 말부터 정부가 이제 상장 첫날 주가 제한폭을 최대 400%로 확대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아마 그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제목에 뭐 어떤 회사 상장했는데 따상, 네. 뭐 따상상, 뭐 예. 따상상까지 갔다. 막 이런 보도들 봤었잖아요. 근데 이 따상이 안 나고 첫날 균형 가격을 바로 설정을 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는 처음에 시초가를 공모가 대비 2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상한가는 30%니까 200%에 30% 하면 260%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는 더 오를 수 있는 회사인데 260%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균형 가격을 좀 늦게 찾아서 따상으로 끝났어야 되는 회사가 이튿날까지 따상상을 하고 예. 3일째에는 따상상상을 하고 이러니까 그럴 바엔 아예 첫날 4배를 가져갈 수 있게 하면 범위를 알아서 넓혀 놓으면 첫날 알아서 결정될 거 아니냐? 예, 보통 적정 첫날에 가격이 결정할 거 아니냐? 네, 빨리 균형 가격을 찾아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고 실제로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모주가 처음 이제 상장하는 날 따따블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주가가 막 올라가도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받아주는 그런 어떤 또 매수 주체들이 생기고 이래서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이 더 확대된 측면이 400으로 있어요. 해도 어차피 그냥 그 400까지 끝까지 가더라.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제 자료 화면을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상한가 없애야 되는군요. 그냥 공모주는 첫날은.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게 상한가 없애게. 뭐 없어서. 여러 가지 방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본 또 그런 어떤 공모가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걸 거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거품이 형성됐다고 얘기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이 공모 가격을 결정할 때는 그건 이제 그 발행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그 상장을 주관하는 회사가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가급적 시장 수요를 반영한 균형 가격을 좀 책정하라는 의미에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한번 하거든요. 투자 설명회를 하고 수요 얼마나 너희가 사겠니? 얼마의 가격에? 라는 걸 미리 수요 예측을 좀 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들어서 이런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을 하면 전부 다 그 발행사와 주관사가 제시했던 공모가의 그런 어떤 범위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네. 범위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가격을 한번 찍어봐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음. 그 범위를 전부 다 초과하는 범위에서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를 표를 보시면 공모가 상단 이상에서 확정된 비율이 100%였고 공모가를 아예 상단을 아예 초과해버린 회사들의 비중이 이제 90%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모주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열기가 워낙 뜨거워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 기관 투자가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기관 투자가의 자격 요건을 뭐 좀 깐깐하게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네가 정말 살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그리고 기관 투자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고 있는지만 하면 수요 예측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 몫으로 할당된 50%의 공모주를 가져갈 수 있게 지금 할당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모주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자기들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례들도 있냐면 뭐 일부 투자 자문사들은 자문사 하나 설립해 놓고 기관의 명의로 들어가서 이 50% 물량 중에 일부를 자기가 떼간 다음에 사실은 실제 전주인 개인들한테 그 주식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공모주 투자를 워낙 하고 싶은 개인들이 예. 지인이나 뭐 친척인 그런 기관 투자가 계좌를 통해서 이 주식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애시당초 공모가가 좀 높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책정하라고 기관의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실제로는 높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상장 첫날에 가격 변동폭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따따블까지 막 치고 올라갔다가 그렇게 거품이 꼈던 그 공모주의 주가가 그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을 걷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되게 시장 가격을 잘 찾지를 못하는 뭐 하여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대체로 많은 이제 뭐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예. 운용사에 계신 분들이든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시장이 지금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왜곡돼 있는 건 맞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료 화면을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이제 스태티스타라는 통계기관에 있는 통계를 제가 가져온 것인데 네. 이건 뭐냐면 공모가 대비 상장 후 1년 주가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 수익률을 나타낸 것인데 예. 여길 보면 미국은 사실은 이런 공모주는 개인이 투자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제도가 돼 있거든요. 개인은 못 합니까? 개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예. 아마 구글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대체로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형성한 이후 상장한 이후에 개인들은 거래한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인식이고 관행이기 때문에 예. 개인한테는 거의
공모주를 처음에 청약을 통해서 배정하신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그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장 기업이었고 예. 이 회사에 대한 재무나 뭐 IR 정보 같은 것이 없는 상태인데 개인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주면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만한 그런 기관 투자자들 니들이 먼저 한번 사보고 예. 상장시킨 이후에 정보가 풍성하게 제공됐을 때 개인이 사라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 공모가 대비 1년 후 주가가 떨어진 해를 보면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은 항상 올랐었는데 미국도 공모가를 대체로 할인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랬고,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이겠죠. 뭐 이건 뭐 아마 좀 유동성이 좀 풀렸던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게 2021년과 2022년에 상장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거품이 많이 형성됐을 때 상장한 기업들은 항상 그 향후에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라는 측면을 좀 장기 시계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면 이 IPO에 지금 공모가 제일 문제가 그럼 네. 공모 가격을 산정하는 문제. 네.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 지금은 기관들의 수요 예측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문제일까요? 그럼 뭐가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가 공모 가격 산정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첫날 해서 막 따상 가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아직 회사에 기사로 안 쓰고 취재를 해놓은 내용이라 예.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고요.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뭐 기사로 옮겨 계시지만 일단 금융당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기관 수요 예측이고 예. 지금 이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이 막 투자 자문사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회사들까지 해서 뭐 2천 몇백 개씩 들어오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허들을 맞추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관들이 네.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개나 그러니까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애시당초 처음에 공모가 거품을 형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검증된 기관 그리고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정도가 수요 예측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수요 예측을 아무나 들어와요? 지금은 거의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결정돼요 공모가가? 네. 투자 자문사 설립하면 저희도 그럼 기관들 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공모 청약하듯이 기관들도 예를 들면 내가 한 100주를 받고 싶어요. 네. 근데 그냥 일단 이거 우리도 따상 갈지 모르니까 일단 가격을 높게 불러. 높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높게 높게 불러. 많이 받아갈 수 있어요. 많이 받아가니까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묻지마 청약을 하는 거죠. 첫날은 무조건 많이 오르는 상황이면 네. 그분들도 받아갔다가 뭐 첫날 팔려고 할 테고 네. 그럼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이익이고 그렇죠. 많이 받으려면 비싸게 불러야 많이 준다면 네. 그러니까 비싸게 불러야 많이 주는 게 잘못이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제도적 그 문제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예. 자격 요건을 조금 더 깐깐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쪽입니다. 공모가의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네, 묻지마 청약을 해서 그냥 무조건 난 가져만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없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요건을 맞춰놔도 네. 돈을 벌어야 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게 부르면 물량을 많이 주는 그 제도라면 네. 높게 부르지 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낮게 부르고 돈 적게 벌고 심할서 쓰겠어요? 그 문제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 첫날 가격 제한 폭을 그렇게 결국은 바뀌면서 첫날 그 가격 제한 폭 그게 그 가격이 그게 뭔가 첫날은 그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원래 저거는 저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가 소위 잡주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별별 움직임이 많잖아요. 네. 뭐 선거 테마주 그게 저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거래입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큰 회사는 못하고 작은 회사는 하는 게 물량 거래되는 물량이 작다 보니 네. 세력이 들어가서 그냥 하면 아니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지 뭐.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올라갈 때 야 이거는 너무 과한 가격이잖아라고 생각해서 네. 다른 물량이 나와서 쏟아질 수 있어야 네. 그래야 가격의 그 발견 기능도 되고 그러니까 겁나서라도 네. 그냥 이른바 돈지랄을 못 하는데 네. 지금 IPO 기업은 뭐 비싸게 대주주는 팔면 좋죠. 보호예수 누구는 네. 보호예수 네. 하면서 유통 물량이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 딱 보다가 요거 그럼 그냥 견적 나오네 싶으면 네. 그냥 첫날 올린 다음에 네. 그럼 다시 따라붙을 때 이때 그냥 털고 나오는 게 얼마나 쉬운 장사냐고요. 쉬운 장사예요. 그러니 아주. 그게 그거를 의무 보유를 뭐 글쎄요 뭐 왜 하는지 취지는 알겠으나 네. 적어도 신규 장장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같이 허용해서 대주주한테 물량 묶여 있는 대주주한테 네. 주식을 빌려서 네. 그때 많이 오르면 팔 수 있도록 하면 첫날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걸 시장이 알아서 찾아할 텐데 네. 너무 비싼 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 못하게 규제를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 당연히 사이즈 나오면 바로 올렸다가 나중에는 알아서 한 번씩 게임 해먹는 거죠. 그걸 알면 기관도 당연히 그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근본적으로는 거품의 가격이 거품이라고 형성될 때는 네. 반대 베팅을 해서 네. 적정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의 군을 만들어줘야죠. 대주주도 팔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하면 그게 뭐 모럴 해저드가 된다면 대주주 대여를 물량은 하자는 얘기죠. 대여는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IPO 거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공매도는 칠 수 있도록 해야 너무 거품이다 싶으면 팔지는 못하게 해놓고 가격이 거품이라고 이상하게 하면 이상한 거다. 이게 상장 가격은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생긴 상장 가격에 첫날 세력이 붙으면서 더 따상으로 올라갔다가 네. 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그냥 상장가보다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 계속 물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 공매도를 허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건 네. 정말 시장에서 빨리 발견하게. 나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 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해서 합력이 만들어지는 게 가격인데 네. 우리나라는 가격이 비싸게 오르는 거는 괜찮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공모가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 것도 네. 야 가격이 너무 비싸게 형성되는 거 그거는 괜찮아 우리가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낮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이 먹는 건 괜찮아 네. 우리가 먹으니까 네. 그런데 비싸게 왔다고 우리가 손해 보면 나빠.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각자 책임해야 하는 건데 어른들이 하면서 네. 돈을 본인이 잃으면 본인 판단에 사놓고 네. 정부가 왜 이 가격에 IPO를 시킨 거야? 아니 이 가격에 IPO 시킨지 모르고 샀습니까? 그래놓고 잃으면 정부 탓. 근데 그게 먹히고 그러니까 또 정부는 거기에 또 쩔쩔매고 그러니까 후진국 시장인 거죠. 정부가 잘못한 악순환- 게 많으니까. 거기다가 악순환이고요. 주가 내릴 것 같으면 공매도 없애고.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모든 나라 정부는 항상 네. 잘못한 게 많은데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어른이 투자를 하는 거면서 네. 피해를 보면 항상 선량한 투자자다. 네. 아니 투자자 중에 선량하고 악한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음. 그런데 그거를 항상 그런 식으로 그 으쌰으쌰를 하면 받아주는 그런 관행이 만든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론으로 돌아가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시세 대비 우리나라 공모가가 얼마나 저평가된 채로 한 수십 년간 상장돼 왔는가가 예. 세계 1위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건 뭐였냐면 정부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공모주 주식 이걸 통해서 돈 벌게 해줄게. 해줬던 일부러 좀 시장을 좀 왜곡했던 가격을 좀 낮게 책정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경험을 20여 년 가까이 20여 년이 넘죠. 그러니까 한 거의 80년대부터니까 그 긴 수십 년 동안 관행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지금 얘기하신 첫날 공매도 그 대주주의 주식을 빌려서 하는 그런 공매도 제도를 과연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건 좀 현실 가능성은 아주 알겠습니다. 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네. 공모가가 낮아도 따상, 네. 높아도 따상. 네.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이유는 내가 올리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데 네. 이 공모가를 더 냉정하게 잘 정하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나도 그냥 세력이 만져서 따상을 지키고 따상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견제를 못하는 네. 공매도가 안 되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공모가를 잘 정할 게 아니라 네.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간다 이게 시장 싶으면 감시를 시장에서 그것에 대한 반대 베팅을 할 수 있게 네. 만들어줘야 네. 함부로 세력들이 준동을 못하죠. 네. 그래서 저는 같은 얘기인데 최근에 만든 그 법 중에 이게 있어요. 대주주가 네. 주식을 팔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하게 미리 얘기해라. 공시해. 네. 그게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네.
갑자기 대주주가 주식 팔았는데 왜 파는지 모르고 나중에 악재는 나중에 나오고 네. 이러니까 너 미리 팔려면 팔아라고 하지만 음. 악재를 숨기고 팔았을 때 그걸 따로 처벌하게 만들 방법을 해야지. 미리 공시하면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작전 세력들이 맘대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작전 세력들이 유통 물량 없는 주식을 맘대로 끌어올릴 때 네. 무서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대주주 물량 나올까봐. 네. 그런데 대주주 물량은 나오면 한 달 전에 공시해 이제. 네. 그러면 언제까지 작전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은 안심해야 되는 건지 아는 거예요. 경찰의 동선을 다 도둑들한테 알려주면서 예측 가능성이 하라는 생긴다는 얘기신 거죠. 거죠. 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 법을 함부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대주주가 또 막 그렇게 막 파는 것도 있으니 네. 그런 걸 하려면 장단이 다 있을 거예요. 미국은 그런 거 하거든요. 네, 미국은 맞아요. 대주주가 미리 공시하게 맞습니다. 해요. 네. 왜? 미국은 공매도가 있거든. 작전 세력이 올라가면 대주주 물량만 걱정이 아니라 공매도 물량도 걱정이니까 네. 이 함부로 올리는 작전 세력의 이거를 공매도가 처벌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공매도도 막아놓고 네. 이제 대주주도 막아놓고 네. 그러면 누가 이걸 규제 가격을 규제하죠? 근데 그러고도 잘 안 오르는 게 문제 아닙니까 또? 그러니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다양하게 손봐야 된다 하는 여기까지. 생각입니다. 우리 박 기자님이 좀 심층 기사를 좀 써주시면 근데 정부에서도 제 얘기, 들은 좀 얘기 들은 참고해서 하여튼 그 대책은 뭔가 좀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은 공모 가격을 잘 정하는 방법은 지금 공모 가격이 잘 못 정해져서 이 난리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모 가격이 너무 낮으면 따상은 가더라도 그 다음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 공모가보다 항상 내려가고 네. 그럼 공모 가격이 너무 거품이 있나 싶으면 맨날 따상이고 네. 그러니 이거는 공모 가격이 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작전 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F킬라를 칠 수 있는 뭘 만들어야지. 그 장치를 고민하는 게 근데 필요한 그걸 것 유일하게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공매도를 허용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공매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아니 다른 얘기 있어요? 그럼? 아니. 뭐. 근데 그냥 공매도가 금치거니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아니 너무 많이 얘기했어. 아. too much.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른 것도 고민해볼 측면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예. 다음에 제가 그럼 좀 더 알겠습니다. 공매도 얘기와 함께 알겠습니다. 생각해 오늘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로 나오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왠지 2%한테 한 소리 듣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상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아니고 그런 얘기를 기사로 써주세요. 안 나오셨다고 하면 어떡할 죄송합니다. 겁니까? 하실 말씀이 좀 남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하셔도 죄송합니다. 제가 내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이런 공모주의 거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대중이 인식하게 되고 예. 한 계기는 개인이 공모주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받아갈 수 있게 지금 열려 있기 때문인 측면이 있고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청약이 안 아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래 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기관들이 일단 알아서 가격은 결정하시오. 그리고 상장 이후 개인은 상장 거래합시다. 이후로 살아 개인은. 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줄어든 이후에 이후에 뭐 실적 전망 등 보고 이제 뭐 사시려면 사시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과 달리 우리는 좀 유독 이런 제도를 개인 투자자한테 문을 좀 더 열어주는 유동성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한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예.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개인들이 물리고 이런 피해들을 좀 다시 양산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니까 예,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공모 계속하는 게 가격을 맞는가? 낮게 눌러야 하는 정치적 압력이 생긴다. 네. 차라리 개인한테 공모주를 아예 안 주면 냉정한 가격 형성이 될 텐데. 외국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말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하겠죠. 쉽지 않지. 지금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강남에 한 수학 선생님이 공모주만 해서 빌딩을 올려줬다는 그 얘기가 생각나네. 공모주만 했다는 거예요. 공모주만. 네. 와. 개인들 주는 건 괜찮은데 자금 동원력 순으로 줄 세우게 하는 건 굳이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때문에 하여튼 공모주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복잡한 문제가 있네요. 요거는 조금 더 하여튼 제도적으로나 뭐나 조금 뭔가 보완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자, 한겨레 신문에 박종호 기자님. 네,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